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통증과 스트레칭 치료?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 절대 함부로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다양한 근골격의 문제를 겪고 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신경통, 관절 통증, 근육통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권장하는 일부 전문가와 정보가 넘쳐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개인의 상태에 따른 접근 필요성, 개개인의 신체 상태는 모두 다르다. 비슷한 증상으로 보여도 그 원인과 정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 방식과 스트레칭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원인이 근육 긴장인지 디스크 문제인지에 따라 적절한 운동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 현재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인해 현재 증상이 2, 3차 보상작용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운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안정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신경학적 반응과 구조적 문제의 관계. 1. 통증의 신경학적 기초. 통증은 신경계의 복잡한 반응으로 신체의 구조적 손상이나 이상이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증은 신경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신경학적 기초는 통증이 신체의 구조적 손상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통증의 강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통증 관리 및 치료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시도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두 개인차와 통증의 주관성. 통증의 경험은 개인마다 상이하며 이는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부 환자는 엑스레이나 MRI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반면 구조적 문제가 명백히 존재하는 환자가 통증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증이 단순히 신체의 구조적 손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신경학적 반응, 심리적 상태,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이 통증의 주관적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증의 주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3. 통계와 개인의 차이. 통계적으로 특정 구조적 문제가 통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와 같은 특정 구조적 이상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통계적 연관성은 개인의 신경계 반응,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 한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통증 관리 및 치료에 있어 비효율적인 접근을 초래할 수 있다. 통증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4.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이러한 이유로 통증이 있는 환자가 무작정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환자가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통증 관리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신경학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치료 전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증의 신경학적인 원인.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목 디스크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 뒤의 통증이 보편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목 스트레칭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단편적인 해석으로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통증의 원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다. 1. 통증 부위에 대한 접근. 목이 뭉치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부위를 마사지 또는 스트레칭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통증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쳐서 부러지거나 찢어져 상처가 났다면 그 부위를 무작정 만지거나 스트레칭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는 목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것도 단순히 골절이나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 근육통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통증 없는 범위의 운동,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근육의 균형을 맞추며 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순한 스트레칭보다는 기능적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신경계의 반응을 조절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목 디스크의 통상적인 원인, 목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거북복, 일자목, 디스크 탈출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수면 자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사목불복의 통증 경험, 목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은 개인차가 크며 이는 마치 복불복과 같다.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증의 유무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미한 통증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특정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생각이다. 통증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며 비슷한 증상이어도 그 원인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근육과 관절의 협응 관계 이해. 목 통증은 현대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 완화를 기대하지만 근육과 관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1. 통증의 원인, 근육과 관절의 관계. 목 통증이 발생된 경우 근육의 기능적 장애가 관절과 신경학적 이상으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육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긴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늘어나는 경우 그 근육은 이완과 수축 기능을 정지시키고 멈추게 된다. 즉, 근육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기능과 그에 따른 관절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 통증과 스트레칭 치료, 통증과 불편함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앞뒤, 양옆으로 스트레칭을 권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절 이상이 근육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육이 어떤 기능 장애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육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반대쪽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관절이 부딪히고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쪽 근육 간의 균형과 협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근육을 당기거나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 근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기게 되면 오히려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통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 기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통증의 복합적 원인.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관절 충돌로 한정 짓는 것은 큰 오해이다. 목 통증은 근육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신경의 압박이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관절의 충돌뿐만 아니라 신경의 압박이나 자극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을 회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근육과 관절, 그리고 신경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몸의 방어 반응에 대한 이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기능과 통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근육 간의 연결 타이밍 문제는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육의 이완과 수축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능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근육의 이완과 수축, 상호 의존성, 근육의 타이밍 문제는 기능과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육이 이완되지 않으면 수축도 이루어질 수 없고 반대로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완도 불가능하다. 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이완을 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근육에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해를 끼치는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또는 할 수 없다이다. 그런 보호 신호를 무시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근육이 이완되지 않는 이유는 종종 신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근육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는 신체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때 억지로 근육을 당기게 되면 반대쪽 근육은 수축을 멈추게 되어 결국 두 근육 모두 기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반대쪽 근육이 수축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두 근육 모두 도돌이표에 빠지게 된다. 즉, 한쪽 근육이 이완되지 않으면 반대쪽 근육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반복되는 통증 문제, 근육의 타이밍 문제는 반복되는 통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쪽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이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대쪽 근육도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과긴장 상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 결국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반복적인 통증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근육의 협음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그 반대쪽 근육도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통증의 신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 또는 문제가 있음을 몸의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이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는 근육의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런 식의 대처는 통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다. 몸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다. 통증을 경시하거나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려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의 근육을 단순히 늘리려는 시도보다는 해당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 간의 협음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스트레칭 부작용. 통증은 종종 불균형과 기능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근육 본연의 기능인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시도하지만 잘못된 이해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1. 통증과 기능 상실. 통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불균형과 근육의 기능 상실이다. 통증이 발생하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더욱 긴장하게 되고 이는 방어 기전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특정 근육의 통증이 발생하면 해당 근육은 수축을 멈추고 이완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앞뒤의 근육 모두 기능을 정지하게 되며 수축과 이완이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통증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상실은 단순히 원래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근육과 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는 다른 근육을 사용하여 보상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신체의 복잡한 반응 체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스트레칭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교정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스트레칭을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이해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 근육에 통증이 있다면 그 근육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몸의 방어 기전이 작동하여 통증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반대쪽 근육까지 긴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스트레칭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통증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스트레칭이 통증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단순히 늘리려는 접근은 신중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3. 방어 기전과 관절의 부담. 몸의 방어 기전은 잘못된 움직임과 자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닌 관절의 충돌이나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정상적인 경우 유연한 근육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지만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를 관절이 모두 떠안게 된다.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이는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늘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7. 통증 진단의 어려움.
통증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단순히 통증의 위치와 증상만으로 원인을 진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요인이 얽혀 있을 수 있다. 1. 통증의 다면서. 통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은 그 부위의 문제만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에 문제가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 골반, 어깨, 허리, 심지어 발목의 문제로 인해 목 통증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통증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이는 척추의 정렬 문제, 근육의 긴장 또는 신경 압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은 또한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은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신체 전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통증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은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의 원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다면성은 통증 관리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 진단의 어려움. 진단은 환자의 증상, 신체 구조, 병력,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는 종종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골반 불균형이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통증 구조로만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 팔내과적 질환과 근골격계의 문제의 관계, 재활과 불균형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 주제이다. 그러나 스트레칭의 효과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근육의 유연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근육은 협응 관계로 작용하며 일방적인 스트레칭은 오히려 몸을 악화시킬 수 있다. 1. 스트레칭의 효과와 한계.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운동 범위를 넓히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증상이 경미하거나 원래 유연했던 사람들은 기능적인 문제와 근육이완 문제에 쉽게 복귀할 수 있다. 즉, 양상과 원인에 따라 스트레칭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면 운동 치료나 주사 치료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트레칭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통증이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단순한 스트레칭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근육과 신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무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칭이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근육의 긴장이나 경직이 원인일 때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스트레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과적 질환의 중요성. 근골격계 문제는 내과적 질환과도 관련이 깊다.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경우 이러한 통증의 원인이 내과적 질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또는 내장기관의 문제 등은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과적 질환이 원인인 경우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과적 질환이 통증의 근본 원인인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항염증제나 면역 억제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9.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 찾기. 1. 스트레칭 효과의 오해. 스트레칭은 일반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본다면 한쪽 방향으로 강제로 당기는 행위로서 근육의 기능적 움직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방향의 강제 이완은 오히려 근육의 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강한 스트레칭은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칭은 근육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움직임이지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섬유의 상처를 내고 근비대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해당 부위를 강제로 스트레칭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칭은 적절한 방법과 강도로 수행될 때 효과를 발휘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 인터넷의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하여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3단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원칙. 운동을 할 때는 좋은 것을 하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특히 부상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10.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의 중요성. 운동과 재활을 통한 통증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1. 스트레칭의 제고. 무모한 스트레칭은 부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무작정 스트레칭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강제로 늘리거나 움직이는 것은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니 무모한 스트레칭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이다. 이 전문가 선택의 어려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나 재활치료사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복잡하다는 의미를 떠나 신의 영역이다. 절대적인 효과와 치료 방법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11. 치료의 주체는 자신임을 인식하자. 재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치료는 의사나 운동치료사가 제공하는 하나의 방책이지 정답이 아니다. 치료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며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여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건강을 이룰 수 있다. 1. 천천히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종종 부작용이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조립되어 획일화된 물질이 아니기에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치료의 주체, 나 자신, 재활, 교정치료는 의사나 운동치료사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치료의 주체는 자신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스스로 찾고 선택해야 한다. 3. 다양한 치료법의 선택. 치료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도 꼭 수술만이 아닌 자연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여러가지 치료법이 존재하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며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답이 있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4. 자기 주도적인 치료. 자신의 치료를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자신이 찾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길 바란다. 치료는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한 과정이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자신의 몸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자기 주도적인 치료는 단순히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